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저희 S맷의 그 자격 체계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세 번째 단계인 C 모듈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10강 정도 AB 모듈을 거쳐 오셨기 때문에 자격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 시험에 좀 더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3급, 2급, 1급 이런 체계로 되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 모듈을 취득하셔서 거기에 B 모듈, 마케팅, 세일즈를 얻느냐, 자, 그 다음에 운영 전략을 얻느냐에 따라서 A과 B를 취득하시면 2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자격이 되고요. A 모듈과 C 모듈을 취득하셔도 두 개의 모듈 취득자로 관리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삼각형 구도의 경영 조직에 있어서 최고 경영자들이 산업 전체를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는 운영에 관한 전략적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C 모듈, 지금부터 수업하시게 되는 C 모듈 같은 경우에 가장 어려운 파트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 B, C 모듈을 모두 취득하시게 되면 바로 컨설턴트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모듈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이 거의 한 80~90%에 해당돼서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A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거의 활용되어지고 들어봄직한 용어들이라 쉽게 느껴지실 텐데요.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생활의 중간관리자로서의 해야 되는 역할들, 그 다음 또 경영, 조직 안에서 해야 되는 역할, 이 중간에서 한 50%가 서비스, 50%가 경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이번 C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운 모든 그 체계가 경영을 잘해서, 서비스 산업이라는 경영을 잘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컨설턴트까지의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무난하게 시험은 자격증은 취득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체계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A 모듈, B 모듈, C 모듈이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셨다라는 걸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고요. B 모듈과 A 모듈과는 다르게 조금 더 학습적인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C 모듈 같은 경우에도 5개의 챕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산업 전반적인 경영자로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셔야지만 바깥 환경의 변화에 우리 비즈니스를 잘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트렌드하게 산업 자체가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개론이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라는 산업 안에서 내가 어떤 형식의 프로세스로 내 비즈니스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설계와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고객이 느껴지는 수준 높은 퀄리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품질 관리 방법들을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학습하시고요. 자, 고객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고객이 적게 올 때도 있고, 갑자기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그때그때 환경에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 고객이 몰릴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객이 좀 빠질 것이다. 시간별로, 그 다음 분기별로
우리가 경영자라면 예측을 해서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과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비스라는 테마를 어떻게 과잉 수요와 공급에 대처하고 과잉 환경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운영에 관한 방법들을 경영자들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인적 자원이겠죠. 그죠? 고객을 만나서 고객을 대응하는 그 직원의 퀄리티, 그걸 한층 높이기 위해서 제가 A 모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 단계부터 우리가 서비스 직원들이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또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경영자로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챕터에서는 서비스 인적 자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학습하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만족 경영이라는 것은 어느 비즈니스에건 전부 정말 고객이 찾아와야지만 우리는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A, B, C 모듈이 다 녹아서 정리된 파트가 바로 5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을 꾸준하게 지속 가능 경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저희 SMAT에 대한 공부를 마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운영 전략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개론 첫 번째 챕터인데요. 산업, 서비스 산업, 제조 산업, 우리가 산업별로 그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들을 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겠고요. 서비스 경제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서비스라는 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전하게 가져다 주는 게 좋은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안전과 플러스에서 스피디한 서비스가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안전하게라는 것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거기에 플러스 스피드까지 붙인다면 우리 산업도 우리 업체도 그냥 손 놓고 예전 시스템대로 했다가는 벌써 우리는 도태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 경제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분류해 놓은 서비스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서비스 산업을 전체 들여다보시면 여기 안에서 나의 비즈니스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경영자의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서비스 패러독스. 제가 여러분들 시험 합격에 좀 팁을 드리자면 C모듈 같은 경우에는 용어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패러독스라는 용어도 일상에서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이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고객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산업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왜 고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느냐, 이러한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학습입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안에서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내가 굉장히 나의 비즈니스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자부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여러분들보다 more, 또 다른 서비스를 어떻게 해서 고객을 내가 뺏어올 거냐, 내가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의 퀄리티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학습이 된 고객들은 이 정도면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뭐 별다른 거 없지 않아? 이게 만족감이 이제는 어떻게 평준화되어서
더 이상 만족감을 고객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서비스 패러독스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조직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영자라면 우리 조직을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는 시각으로 이 C 모듈을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덜 어려우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학자들이 한 개념, 여러 가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의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찾아보시면 여러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 개념들이 거의 비슷한 그 정의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적인 개념, 일반적인 개념, 학자들의 개념에서 가장 핵심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시험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자, 일반적으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해 드린 이야기인데요. 자,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우리가 획득되어지는 그러한 산업을 농업, 임업, 어업 이러한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했고요. 자, 2차 산업은 이렇게 자연에서 걷어진 우리 물건들을 조금 더 오래 보존하고 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제조 공정을 거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깡통에 집어넣거나 보존제를 넣어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형태를 바꿔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2차 산업, 제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물질적 재화에서 생산하는 그 밖의 산업을 전부 서비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그죠? 자,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그 배달되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어진 모든 노동을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고요. 제조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 그 노동자들이 내가 이렇게 일만 하려다가 죽어? 나는 이 열심히 번 돈으로 좀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자,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돈, 호텔에서 휴식을 하면서 쓰는 돈, 이런 것들도 전부 뭐예요? 재화 밖의 산업들이죠. 이러한 모든 산업들을 우리는 토탈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우리 서점 나가 보시면 시대고시에서 나와 있는 책들은요, 16주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 출판사 서점이 있고요. 영진닷컴, 방문각, 또 캐듀아이라고 EBS 교재를 만드는 그 출판사 책, 성심당 이렇게 여러 군데서 출시되어 있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요 교재가 내가 조금 더 공부하기 수월하겠다라는 교재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교재 안에서 조금씩 그죠? 저자들의 의견들과 구성들이 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겠죠?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1시간 동안 한 챕터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 1시간이 내용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정말 몇 주의 분량의 용량의 공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재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요. 이런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전체를 이해하시려고 해야지만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문제들은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교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정독하시면 읽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경영학적 정의가 있습니다. 경영학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활동면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정의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되어서 제품의 이제 고객에게 가기까지, 그죠? 그걸 우리는 판매라고 하죠. 이 판매되는 모든 그 사이에서 고객이 느끼는 편익, 만족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산업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해서 활동론적인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속성론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이제 속성 자체가 제조업에서 어렵게 번 돈을 내가 재미를 위해서,
또는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무형의 어떤 상품들을 우리는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 상호관계적 정의에 있어서 자,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직원들에게 전달이 되지만 어떤 직원에게서는 너무 친절하게 내가 물건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직원한테는 저렇게 해줄 거면 로봇이 가져다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무뚝뚝하게 인간미 없이 제공되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같은 그 헤어 디자이너지만 내가 가서 머리를 하는 그 디자이너의 어떤 그 교류 능력 또 뭐 어떤 실력은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디자이너가 조금 더 편해. 이러한 것들도 그 서비스의 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교육 그러면 많은 그 기업에서 친절 교육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꼭 친절의 사전적 정의는 반드시 머리에 외워두라라고 제가 부탁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대하는 태도가 그죠? 정겹고 고분고분함. 이게 우리 사전적 정의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무언가 물건을 전달할 때, 누군가에게 교육할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할 때, 그죠?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할 때, 그죠? 대하는 태도가 정겨워야 돼요. 뭐 우리가 뭐 법률 전문가가 정겹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부드러운 시선이다라는 것은 고객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시선으로 내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귀찮게 반복을 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고분고분하게 짜증내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는 게 바로 서비스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경영학적인 정의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학자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오지선다로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별로 조금 여러분들이 정의의 특성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 대비되실 겁니다. 마케팅 학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물건이 고객에게 판매되기까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노동을 똑같이 경영학적 정의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볼로이스의 제품의 형태를 물리적으로 바꾸지 않고 판매해서 제공되는 활동. 그죠? 다 여러분들께서 볼로이스나 스탠톤이나 레빗이나 전부 다 여러분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레빗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 개념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사회복지적 개념이 아니냐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봉사라고 보는 것이 기존의 통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퍼. 자, 제가 미국에 가서 꼭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서비스는 고객이 위에 있고 그 직원이 밑에 있어서 가불관계처럼 굉장히 이렇게 뭐든지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서양의 비즈니스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옆에 와서 수평적인 개념으로 너 구매하러 왔구나. 하스피탈리티 굉장히 잘해. 웰컴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와서 무언가 사람들이 직원을 찾고 있는 눈빛이 보이면 얼른 나타나서 May I help you? 라고 하는 거예요. help. 내가 도와줄까? 너 뭘 원해? 궁금한 거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만족스럽게 저 제품을 구매해 가고 소비하고 가기까지 나는 이 시간 동안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고객이 와서 기계처럼 이용하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솔직하게. 예.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컨설팅하러 이렇게 많은 그 업체에 방문해 보면 너무 이제 자본주의에 지친 나머지 고객을 이렇게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고객을 빨리 사고 나가지 하는 그런 대응하기 싫어서 그렇다면 고객이 그걸 못 느끼느냐? 느낀다는 거죠. 무언가 내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봉사
없다라고 레빗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고객이 왔을 때 인간적인 어떤 내가 느낌, 감정, 고마움,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산업. 이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의 핵심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별 5개를 막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하나 떼서 OX 연결형 문제로도 나오고요. 다음 중 서비스의 특성 5가지가 중에 아닌 것은 고르는 오지선다형으로 이건 100% C모듈에서는 출제할 만한 문제입니다. 자,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고분함. 자, 이거를 제가 많은 교육장 가가지고 저한테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좀 발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팔짱 끼고 있던 걸 한번 풀고 무표정하게 쳐다본다든지 뭐 다양하게 자기 딴에는 저한테 그렇게 정겨운 어떤 그 태도를 취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정겹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이러한 무형성이 전달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우리 그 승무원이나 뭐 이런 교육 가면 이렇게 스마일, 페이스 만들기 운동, 얼굴 페이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무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저 사람 나 지금 쉬고 있는데 왜 들어오지? 그러면 얼굴에서 어떻게 순간 찰나에 페이스가 탁 바뀌어서 어서 오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 관리 이런 것들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얼굴에다가 아주 근육을 만들어 놓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 교육들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무형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함, 다정함, 그죠? 내가 왔을 때 나를 환영해줌 이러한 무형성이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고요. 자, 비분리성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탑승해서 내리는 그 순간까지 나는 거기에 내가 그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기까지, 그죠? 모든 그 시간 안에 체크인이 몇 시입니다. 계속 나에게 지금 뭐 어떤 서비스를 드릴까요? 계속 내가 그 호텔을 이용하는 그 시간 동안은 나와 계속 연결해서 나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호텔 측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그 시간 안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분리성. 자, 이질성. 호텔을 여러 번 이용한 고객과 평생에 한 번 호텔 가서 이용하는 고객과의 만족도는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별로 우리 그 B모듈에서 여러분 고객 관계 관리에서 여러분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 우리가 고객을 다양하게 나눠서 더 많이 기여한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그 기여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을 등급별로 나눠서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 처음 물건 사는 사람하고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면 내가 이 기업과 밀착도가 떨어진다고 충성 고객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충성 고객에게는 충성 고객에 맞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요. 기존 고객은 기존 고객이 충성 고객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화시키는 건 굉장히 그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이질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고객에게 굉장히 환영하고 또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쿠폰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나눠서 고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객처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서비스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비스 산업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영자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객별로 느껴지는 이질성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시간이 곧 그 소비인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 레저 뭐 이런 산업들이 있죠. 자, 시간이 지나면 그 서비스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편익, 만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헬프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산업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제가 서비스 산업의 특징 뭐예요? 건드리면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이게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외워두셔서 꼭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를 좀 분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약간의 설비가 되고요. 사람이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리 법률 자문 서비스, 경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우린 지키는 서비스잖아요. 경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가드 하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이만한 가드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 그 뭐 마트 앞이라든지, 그죠, 큰 마트 앞이라든지 곳곳에 가드들이 이렇게 서 계세요. 그래서 뭐 위험한 일이라든지 범죄로부터 고객들을 그냥 그 뭐 우리 그 굉장히 우람한 그 체격에서부터 여기 보안이 잘 돼 있네,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그 외향적인 체구를 가진 가드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안전을 느끼고 그 마트를 구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 중심의 서비스에는 굉장히 사람이 전문적이어야 되고 사람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설비 중심의 서비스도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은 조금 들어가지만 우리 그 레저라든지 골프장, 뭐 호텔 이런 데가 주로 설비 중심의 서비스겠죠. 정말 너무나 이 설비는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것 같아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그 시설을 한번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경쟁 골프장에서는 시설을 이렇게 바꿔서 고객들이 막 그리로 몰리고 있어. 내가 지금 설비를 바꿀 만한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뭘로 경쟁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단가를 낮추고 훨씬 더 직원의 친절 서비스가 더해진다면 설비에서 오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비즈니스가 설비 중심이냐라는 걸 잘 보시고 여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다면 다른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 관련 서비스라고 해서 제품이 본원적 제공물이에요. 우리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요즘은 뭐 S사나 뭐 A사나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되고 구매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를 분류할 때 내 비즈니스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객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서비스 패키지.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코비드 끝나고 나서 이제 단체 관광 막 이런 패키지 관광 상품이 홈쇼핑에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자, 패키지 관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항공, 숙박, 뭐 레저, 이걸 전부 합해져 있는 하나의 팩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하나에 있지 않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다른 것들까지 다 만족스러워야지만 고객이 충성 고객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숍을 차려놓고 고객이 오길 기다리는데 커피 맛만 좋으면 되지라고 그 창업자분들이 나는 바리스타 자격을 따고 나는 커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커피 맛으로 승부할 거야 라고 하지만 커피 맛을 따지고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 몇 프로인지, 나는 커피숍의 분위기를 그죠? 먹으러 가는 분들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 나는 동선이 짧은 편의적인 고객이 몇 프로인지를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커피 맛도 중요하고요. 커피숍의 분위기도 중요하고요. 고객이 편리하게 우리 샵까지 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객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결합되어서 만족감을 주어야지만 고객들은 구매로 이어진다,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OX 연결형으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한식, 비빔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뭐
그냥 뭐 빌딩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한옥에서 뭐 우리 그 전통 가락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귀로, 그다음에 뭐 눈으로 이렇게 한국적인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함께 보태진다면 우리 한식의 그 맛이 훨씬 그 진하게 느껴지겠죠. 특히 외국 분들은 훨씬 뭐 더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이걸 전부 다 우리 묶어서 우리는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로 경영자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C 모듈에 들어있는 거예요. A 모듈에서는 이런 것까지 얘기를 안 하죠. 내가 그 패키지 안에서 어느 한 파트를 맡고 고객을 대응할 때 이 부분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커피 맛도 신경을 써야 되고 커피숍의 분위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 그 커피숍의 위치, 주차장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용어를 문장 그대로 잘 외우고 시험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개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객이 커피숍에 와서 또 한식당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편리함, 한국적인 정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회를 먹을 때 시내 한복판에서 먹는 회보다 바닷가에 앞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는 회가 훨씬 신선하다, 맛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라는 거죠. 그 회 한 그 점이 입에 들어가면서 내 눈에 바다가 보이고 귀에는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게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 중에 몇 가지 감각을 건드려 주느냐. 자, 명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바다가 보이느냐. 우리가 호텔 같은 데도 바닷가 오션 뷰가 굉장히 한 30% 가까이 비싸죠, 그죠? 이런 것들이 명시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자, 묵시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깨끗이 닦여가지고 아주 클린한 어떤 느낌, 그죠? 뭐 이런 느껴지는 어떤 말하지 않는데 바다의 어떤 그서 불어오는 뭐 해풍, 뭐 파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우리는 묵시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우리가 호텔에 들어왔는데 자, 짐은 풀었어.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먹으러 가죠. 그래서 호텔 가시면은 뭐 맛집 정보들이 프론트에나 뭐 객실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어떤 뭡니까? 뭐 제공품이 나온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강의 다니는 어떤 강사분 중에 한 분이 무좀이 있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호텔에 그 호텔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 충성 고객이었는데요. 저랑 같이 이제 룸을 예약해서 갔더니 이미 이제 리스트에 고객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호텔에 가면 면 슬리퍼, 우리 보면 비닐 슬리퍼들이 많잖아요. 근데 면 슬리퍼를 늘 요청을 한 게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을 갔을 때 객실에 딱 들어가니 면 슬리퍼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게 CRM이라는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있어서 이 고객을 개별화된 고객을 아주 내가 잘 케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설비라고 해서 물리적인 시설이나 설비들이 굉장히 편리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 고객들은 만족하겠죠. 이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라 조금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보조용품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또 고객에게 뭐 조식이 너무 맛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고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굉장히 항공산업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항공업에 꿈을 가진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모형 비행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그 어린이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기념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해외를 얼마만큼 다녀온 경험인가 이렇게 책상에 진열하는 그 재미로 수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보조용품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은 고객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것들이 다 묶음으로 고객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서비스 트라이앵글입니다. 이렇게 고객이 패키지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그 세분화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보면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회사에서 있어서는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그 좋은 브랜드로 이미지를 굳혀나가기 위해서 경영을 잘 하시는 것들,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내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요. 또 상호 간의 약속이라고 해서 기업과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 그런데 절단코 이렇게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첫째 아들을 미워하는데 첫째 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동생한테 잘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장 작은 조직이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서열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서열을 잘 지켜주시면 가정의 형제간의 서열이 잘 섭니다. 자, 그런데 유독 부모님이 막내만 이뻐하고 굉장히 막내에게 편애적이고 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막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업에 있어서 그죠? 직원을 내부 고객으로 보고요. 상호 간에 잘한 친구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주고 또 열심히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 우수 사원 이렇게 사진 붙여놓은 그 회사들 많죠.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열심히 한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분발해서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직원의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문화는 회사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직원들이 만족한 직원들이 고객에게 고객 만족을 하고 또 이 직원들이 또 우리 그 제품을 구매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우리 필립 코틀러의 서비스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도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객도 너무 깎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을 누가 이렇게 책정을 했다면 뭐 깎아봄직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 제공이다. 그러면 무리하게 막 더 주세요, 뭐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막 그 더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그 시대 지났어요. 고객도 직원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세로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문화를 좀 이제 정착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고객이 되고요. 직원들이 또 내 업무를 나는 서비스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에스멧 자격을 취득하셔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고객을 대응하시고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저희 에스멧 그 자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도 착착착 잘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서비스 트라이앵글 여러분들 필립 코틀러의 이 모형을 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서비스 산업. 자, 서비스 산업은 제품의 완성도와 더불어 제품이 완벽한 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커피숍에 커피가 맛있어야 되는 거 이제는 평준화된 시대라는 거죠. 자, 커피가 당연히 맛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뭐예요? 사이즈가 크다든지 뭐 용기가 예쁘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제품 판매에 플러스 돼야 되는 요인이 있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아는 게 바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실베스트로라는 이 학자, 경제학자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계속 시험 문제에 실베스트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실베스트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 6차원이라고 해서 요 6가지를 잘 분류해서 서비스의 전략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서비스가 사람 중심이냐 장비 중심이냐, 우리 뭐 헤어 미용 산업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직접 오는 서비스죠. 그죠? 와서 장비를 이용하죠. 헤어 드라이기 퍼머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죠. 장비도 최신이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헤어 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물론 머리가 길어서 자르러 오시는 분들 있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반까지는 아니지만 취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이 취업 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번에는 합격해야 되는데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피곤할 때 미용실 가면 굉장히 휴식이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쉬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자, 이렇게 머리만 잘 이렇게 디자인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샵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 그죠? 또 예뻐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접점에서 고객과 접촉 시간이 너무 웨이팅이 길어지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서비스의 개별화 정도는 어디인가? 자, 고객 접촉 직원은 고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 아무것도 고객이 더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신입 직원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고객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권한을 얼마만큼 직원이 갖고 있느냐. 부가가치의 원천이 전면부인가 후면부인가라는 것이 이제 그죠? 우리 서비스를 다루는 그 직원이 더 중요한지 시설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죠. 서비스가 제품 중심이냐 과정 중심이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를 예약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약은 수월하게 했어. 그런데 비행기를 탔더니 승무원들이 덜 친절했어. 이런 것들이 제품 중심과 과정 중심이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약 시스템도 좋아야 되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동안 그 비행기 안에서 고객은 그 과정 안에서 편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서비스 산업의 첫 주발주자로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실베스트로의 서비스 6차원까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서비스 산업의 전통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클라크가 1957년도. 자, 우리 57년도에는 대한민국이 6.25 전쟁 끝나고 아직까지도 정말 전국이 폐허에 뒤덮여서 이제 우리가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때 유럽의 미국의 자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벌써 서비스 산업을 돌리고 있었을 때니 우리가 좀 더 지금 서비스 산업을 조금 더 우리가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경제 발전과 함께 자, 성장한 그 산업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고요. 1차 산업, 자연에서 얻어지는 농업과 어업, 2차 산업, 이 물건을 가지고 제조, 공정을 하는 제조업이 2차 산업. 자,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떤 위락을 즐길 것이냐,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에게 가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노동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노동을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화될수록 서비스 산업은 발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은행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아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육아해 주는데 내 아이를 맡기는데 유아교육 전문가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비스 산업 전체는 정말 모두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그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클라크의 이 그 정리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재가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굉장히 그 중요 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은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숙지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부분으로 두세 번 보시는 걸로 준비하셔야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지선다형 각각의 어떤 그 요인에 대한 OX 연결형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도시화의 진전이 되면서 이제는 자연과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호텔, 연애, 레스토랑, 뭐 여러 가지 장례, 뭐 포장이사 모든 것이 이제는 한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주변에 필요한 모든 산업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도시화의 진전,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해서 문화센터, 사람들이 일만 하고 살 수 없죠. 그래서 continuing education, 평생 교육, 계속 교육,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우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업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교육 문화센터들이 이제는 그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죠. 100세 시대에 살면서 실버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어 산업이죠. 그죠? 무언가 우리 그 노령의 인구들이 생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죠. 제조업의 산업을 전성기를 끌고 오신 분들이죠. 이제는 노쇠해진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그분들을 케어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런 산업들 전부 다가 무언가 생산해내지 않고 이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돌봐드리고, 그죠? 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러한 모든 산업이 또 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사회에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가져갈 거 이렇게 내가 인풋 대비 아웃풋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고 이러한 모든 왜 나는 일을 해도 끝나지 않은 걸까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는 계속 고객을 케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나랑 인연을 딱 끊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고객을 돌보고 케어하고 뭐가 문제 있냐 질문에 답해 줘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끝냈다고 이 자리에서 피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강의 끝나면은 출판사로 저한테 문의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재 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뭐냐, 요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건 뭐냐, 뭐 여러 가지들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밤 12시에 뭐 새벽 1, 2시에 답변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케어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내가 그게 없다면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덜 피곤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 가지 가처분 소득 및 여가 시간이 증대했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는 즐거움을 관광에서 찾는다든지 스포츠에서 찾는다든지 이러한 관련된 모든 산업들도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회의 전문화, 분업화, 기업의 경영수단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경영 컨설팅, 시장 조사 이런 것들도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냥 장사한다고 문만 열어놓는다고 장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는 3차 산업이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죠? 자, 정보화의 진전, 다양한 개성과 삶의 질이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다 대응하고 맞춰야 되는 산업, 전반적인 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까? 쉬운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자, 경제시대도 이해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경제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A모듈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원을 보면 S, 서비스의 S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라고 우리가 어원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그죠?
우리 주인에게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고 나의 의지 없이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 세르브스라는 용어에서 출발한 것이 뭐라고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을 이야기할까라고 봤더니 고객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12시에 갖다 달라면 12시에 갖다 주고요. 나는 작게 만들어 달라면 작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자, 마치 그죠? 노예가 주인에게 100% 딱 집중해 있고 맞춰줘야 되듯이 3차 산업은 그렇게 해야지만 돈이 벌리더라. 자, 그래서 세르브스라는 노예라는 용어에서 서번트라는 용어로 발전했다가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진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교재 안에 보시면은 일과가 산업 개론으로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과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서비스 산업 사회의 그 전체를 이해하는 그러한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조금 개별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일과를 다 소화하기에는 1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들께서 시험 대비를 개별적으로 좀 잘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2과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애쓰셨습니다.